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화목함을 뜻하는 화조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화조도는 암수를 함께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 더 많고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한 마리로 그려봤는데요. 보통 화조도는 화목한 가정, 부부 애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려볼 화조도는 난이도가 꽤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면적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연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새의 털을 치고 수술을 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안을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단점이 있다면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 대부분 조금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심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서툴고 잘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못 그린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최고인 거죠. 직접 스케치를 그려보시고서는 그 그림으로 채색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미나는 그리 어려운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사 작업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라이트 박스를 킨 다음에 종이는 가운데 잘 앉혀주시고 종이가 잘 보이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매화 같은 경우, 가지 같은 경우는 따는데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뚝뚝 끊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나 혹은 두껍게 눌러서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리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굵게 따서 그리기도 하고 얇게 따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를 한번 따볼 건데요. 머리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불이 따고요. 머리 이렇게 따볼게요. 새를 그릴 때 이렇게 긴 곡선형으로 그리시기도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자연스러운 새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을 나눠서 쪼개서 그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새털이 길게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배털처럼, 배에 있는 털은 솜털처럼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리려고 끊어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새의 디테일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채색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채색을 할 때는 가장 밝은 색깔 먼저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어두운 색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밝은 색깔에서 점차 진한 색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흰 매화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백색인 흰색인 호분 먼저 가져갈게요. 그리고 이제 흰색 매화와 새 배털 부분을 칠해주겠습니다. 항상 물감은 너무 떡지지 않게끔, 그렇다고 묽지도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외곽선 잘 맞춰가지고 내부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새에도 배털은 제가 흰색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새의 흰색 배털 부분도 채색해 줄게요. 그리고 새의 목덜미도 같이 칠해 주겠습니다. 목이 이어지는 부분 또한 흰색으로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호분 색깔을 먼저 깔끔하게 흰색을 먼저 깔아 보았고요. 그 다음 채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색깔을 칠해볼게요. 가지 색깔은 저는 고동 색깔을 이용했어요. 고동 색깔에다가 흰 색깔을 같이 섞어줄게요. 매화를 잘 피해가지고 채색을 넣어주실게요. 자, 이렇게 가지까지 칠해주었습니다. 이제 새랑 안쪽에 있는 꽃받침 들어가 볼게요. 꽃받침 같은 경우에는 흰색에다가 약엽 색깔 섞어줄게요. 너무 되직하진 않는지 농도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채색 올릴 거고요. 그리고 새를 채색을 해줄게요. 새 같은 경우는 이 녹청 색깔을 이용할 거예요. 녹청 색깔에다가 호분인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를 섞어줄게요. 그 다음에 단색깔로 발라볼게요. 새 깔끔하게, 새 털은 다 이 색깔로 할 거예요.
새의 몸통과 꼬리까지 파란 색깔로 이어줄게요. 자, 이제 남은 부분은 불이랑 새의 날개 부분, 그리고 눈 부분인데요. 눈과 날개는 검정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은 후에 칠할 거고요. 부리는 노란 색깔로 칠할 거라서 불이 먼저 칠해 보도록 할게요. 채색을 하실 때는 면적에 비례하게 면적이 작다면 붓 또한 작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 색깔까지 칠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새 깃털 부분을 올려볼게요. 그대로 까만 색깔을 발라볼게요. 새와 매와 모두 1차 채색을 끝냈습니다. 이제 새부터 2차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차와 달리 2차는 입체감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덩어리감이 어떻게 나는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부분 먼저 2차 채색 진행을 해볼게요. 녹청 색깔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새의 어느 부분을 2차 색깔 넣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채색을 먼저 잡아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때는 머리 따로, 어깨 따로, 깃털 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 부분부터 진행해 볼게요. 부리 부분 따라서 눈 위까지 채색을 얹어주신 다음에 헬멧을 이렇게 씌울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까지 채색을 조금 더 돌려낼 겁니다. 채색을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조금 더 가져가 보고요. 날개가 있는 부분까지, 날개 축지까지 살짝 끌고 올게요. 그 다음에 날개 부분 이렇게 두 쪽이 모이겠죠? 여기 부분 또한 입체감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끔 가다가 이렇게 털갈이 한다고 하는데요. 털이 뽑히면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운드로 살짝 곡선형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2차 채색 올려봤어요. 가운데 또한 등 부분 또한 살짝 잡아주시고 이 끝부분 또한 잡아주실 건데요. 이 끝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냥 끝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살짝 여분을 조금 남겨놓을게요. 살짝 여분 남겨놓고 나중에 선달 부분을 약간 피해가지고 소량으로만 채색을 올려놓겠습니다. 새 같은 경우에는 새의 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깃털, 솜털 모두 다 잘 살려가지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발림을 해볼게요. 색 차이가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이때 너무 한꺼번에 꺼내지 마시고 살살살 물감을 끌고 오면서 주변을 계속 정리하면서 해주실 거예요. 색깔 단계가 잘 변했으면 목덜미 따라 내려가는 이제 날개가 생깁니다. 날개 부분 또한 발림으로 크게 펼쳐줄게요. 이때 이 날개 쉐입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새의 깃털 부분은 표현을 다 했는데요. 작은 부분은 뺐기 때문에 작은 깃털 또한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작은 깃털은 한 땀 정도 밑에 살짝 띄어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요거는 짧은 날개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끌어내리는 것보다 짧고 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빠르게 발림을 끊어낼게요. 그 다음에는 매와 가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따주시되 위에 부분 또한 역시 따주시면서, 그리고 전 여기 약간 홈이 패인 부분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도 살짝씩 잡아낼게요. 그래서 아래 위쪽 둘 다 채색과 발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도 가지 부분의 2차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매화가 있겠죠? 매화도 역시 2차 부분을 넣어 볼게요.
꽃봉오리 부분 발림을 해볼게요. 저희가 만들어내야 될 매화는 하얀 매화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 너무 끌어당기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 경계선에서만 살살살 움직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매화의 2차 채색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부분은 1차 색만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꽃받침 부분인데요. 꽃받침 부분 또한 2차 색깔을 넣어 볼게요. 얇게 뾰족하게 해서 끄트머리에만 물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발림은 길지 않게 짧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면적이 작죠. 면적이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길게 발림을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발림을 이렇게 좌우로 빠르게 끊어 볼게요. 화지는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색깔까지 모두 지금 2차 색깔을 마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새의 털 부분을 좀 더 묘사를 하고 그리고 매화의 수술 부분 또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